많은 직장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50살쯤엔 은퇴해서 내 인생을 즐길 거야.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50세 은퇴를 꿈꾸던 한 대기업 과장은 불과 3년 만에 전혀 다른 세계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현수 가명. 27년간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성과도 있었고 연봉도 1억 원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말했죠. 퇴직금 3억, 주식 2억, 집가 상승분까지 합치면 50세 이후에도 문제없다. 그의 계산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숫자만 본 착각이었습니다. 퇴직 첫 해 김 과장은 여행과 취미로 시간을 채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진짜 여유를 느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대화 상대도 없었습니다. 직장 시절엔 그렇게 싫던 회의와 보고가 이제는 그리웠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사회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감정이 매일같이 자신을 갉아먹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은퇴 후 소비를 줄이겠다고 다짐했지만 실제 생활은 정반대였습니다. 시간이 많아지자 소비도 늘었습니다. 평일 낮에 카페를 다니고 취미 장비를 사고 친구들과 골프를 치며 소소한 즐거움을 유지하려 했죠. 하지만 그 소소함이 월 3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퇴직금은 생각보다 빨리 줄었고 주식은 경기 하락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일이 없으니 돈을 버는 통로가 끊기고 돈이 줄어드니 불안이 커졌습니다. 불안이 커지니 소비를 줄이려 했지만 외로움을 달래려면 또 돈이 필요했습니다. 이 악순환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3년 전만 해도 나는 일찍 은퇴해서 여유롭게 살겠다고 말하던 그가 지금은 그때 다시 일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며 후회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조기 은퇴자들이 공통으로 하는 착각은 3가지입니다. 첫째,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시점이 아니라 삶의 구조가 무너지는 시점이라는 걸 모른다는 것. 둘째, 돈의 흐름보다 삶의 리듬을 먼저 잊는다는 것. 셋째, 은퇴 이후의 시간을 관리할 대상이 아니라 보너스 시간으로 착각한다는 것. 김 과장은 은퇴 전에는 늘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 바쁨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회의 보고 팀 회식 출퇴근 업무 메일. 그 속에는 사회적 연결망이 있었고 그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느꼈던 겁니다. 그걸 한순간에 끊었을 때 그를 붙잡아줄 다른 구조가 없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 후에야 알았습니다. 나는 돈으로 내 인생을 설계한 게 아니라 회사가 내 인생을 대신 설계해줬다는 걸. 그 깨달음은 뼈아팠지만 많은 조기 은퇴자들이 겪는 공통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은퇴는 재정적 사건이 아닙니다. 심리적 해체이자 사회적 관계의 붕괴입니다. 그것을 복구하려면 단순한 예금 잔고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필요합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무엇으로 채울지,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어떤 의미를 만들지. 이걸 준비하지 않은 은퇴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 과장은 지금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대기업 시절처럼 높은 연봉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역 사회복지관에서 노인 일자리 지원 프로젝트를 돕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돈은 조금 벌지만 다시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어요. 그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경고이자 조언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이어야 한다는 것. 50세든 60세든 그 시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 조기 은퇴를 꿈꾸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돈은 숫자로 계산되지만 삶은 감정으로 굴러간다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 리듬, 인간관계를 준비하지 않은 은퇴는 반드시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을 막는 건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더 단단한 삶의 구조입니다. 그는 50세에 은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주변 동료들은 부러움과 의심이 섞인 시선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 나이에 여유 있게 사는 게 가능할까? 하지만 그는 확신에 차 있었다. 20년 넘게 대기업에 몸담으며 성실히 일했고 퇴직금 3억 원에 주식 2억, 부동산 자산까지 합치면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문제는 그가 계산한 건 돈의 수명뿐이었고 삶의 구조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게 그는 50세의 나이에 회사 문을 나섰고 처음 몇 달은 누구보다 행복했다. 아침마다 늦잠을 자고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었다. 친구들과 평일 낮에 만나 골프를 치고 미뤄뒀던 취미를 시작했다. 그가 느낀 건 자유였다. 그러나 그 자유는 생각보다 빨리 공허로 바뀌었다.
시간이 많아질수록 하루가 길게 느껴졌고 주변의 사람들은 여전히 일하느라 바빴다. 그는 어느새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묘한 불안이 피어올랐다. 그 불안은 단순한 무료함이 아니라 나의 쓸모가 사라졌다는 감정이었다. 그는 회사에서 과장님으로 불리며 수많은 결정을 내렸지만 은퇴 후엔 아무도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퇴직 후 첫 6개월은 새로운 삶의 조정기였다면 1년이 지나면서부터는 정체성의 붕괴기였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도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었고 매일 하면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을 잃은 게 아니라 그 역할이 곧 나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직업과 함께 사라진 건 월급만이 아니라 사회적 인정, 인간관계, 그리고 자기 존재의 증거였다. 재정적인 부분도 빠르게 균열이 생겼다. 은퇴 후 지출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계획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일을 하지 않으니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고 그 시간만큼 소비도 늘었다. 취미활동, 외식, 여행, 사소한 쇼핑까지 자유라는 이름 아래 나가는 돈이 매달 불어났다. 그는 처음엔 지금쯤은 써도 되잖아라고 합리화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속도로 쓰면 10년 뒤엔 남는 게 없겠구나라는 계산이 머리를 스쳤다. 돈이 줄어들자 불안이 시작됐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만큼 자신감도 줄어들었다. 결국 그는 다시 일자리를 찾으려 했지만 50대 중반의 나이에 안정적인 일은 많지 않았다. 예전의 경력도 명함도 시장에서는 그리 큰 가치가 되지 못했다. 그는 그제야 알았다. 은퇴 후의 불안은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다시 채울 수 없는 구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심리적으로도 그는 점점 위축되었다. 회사 시절엔 자신이 이끄는 팀이 있었고 매일 보고해야 할 목표가 있었다. 그 목표가 자신을 움직이게 했고 그 안에서 자신을 증명했다. 하지만 은퇴 후엔 아무도 그에게 기대하지 않았다. 그 공백은 생각보다 깊고 차가웠다. 그는 어느 날 아내에게 말했다. 요즘은 내가 없어도 세상이 잘 돌아가는 것 같아. 그 말 속엔 자조와 허무가 섞여 있었다. 아내는 처음에 위로했지만 점점 무거워지는 그의 기분에 지쳐갔다. 대화는 줄었고 집안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결국 그는 사람을 찾아 나섰다. 동호회, 복지관, 은퇴자 모임.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대부분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다. 돈보다 외로움이 더 무섭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심리적 은퇴 쇼크라고 부른다. 일과 사회적 역할이 갑자기 사라지면 뇌는 일종의 상실 반응을 보인다. 하루의 리듬이 깨지고 성취감이 사라지며 자존감이 흔들린다. 특히 50대 조기 은퇴자들은 나이가 애매하다. 아직 젊다고 생각해 일을 다시 시작하려 하지만 사회는 이미 그들을 은퇴자로 분류한다. 이 모순 속에서 자신이 설 자리를 잇는다. 문제는 이 시기의 불안이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인간관계, 심지어 재정 판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은퇴 후 3년 이내에 재정 파탄을 겪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초기의 외로움과 불안으로 인해 과소비나 무계획한 투자에 뛰어들었다는 통계도 있다. 김 과장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시도했고 그 결과는 좋지 않았다. 다시 한번 돈이 줄고 불안은 커졌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은퇴를 실패라 인정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이야말로 새로운 전환의 시작이었다. 그는 생각을 바꿨다.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을 기준으로 삼지 않기로 했다. 대신 지금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다. 사회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고 그 속에서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다. 월급은 예전의 10분의 1도 안 됐지만 매일 일어날 이유가 생겼다. 이 사례가 던지는 핵심은 분명하다. 은퇴는 재정 계획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 재설계의 문제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를 돈으로 계산한다. 몇 억이면 가능할까, 월 얼마면 살 수 있을까, 이런 식이다. 하지만 인간은 숫자만으로 버티지 않는다. 시간의 구조, 사회적 관계, 역할의 의미가 함께 존재해야 삶이 지속된다. 돈이 있다고 해서 외로움이 줄지 않고 일상이 비어있으면 불안은 더 커진다. 조기 은퇴자들이 흔히 빠지는 착각은 바로 여기에 있다. 돈이 있으면 삶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믿음이다. 그러나 은퇴 이후의 삶은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시간과 감정의 세계다. 그곳에서는 의미가 곧 에너지이며 관계가 곧 자산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우선 은퇴 시점을 목표로 삼는 대신 은퇴 이후의 리듬을 설계해야 한다. 일과의 단절이 아니라 역할의 전환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금 하던 일을 줄이되 완전히 끊지 않거나
자신이 가진 경험을 사회에 재투자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 일이 꼭 수입을 의미하지 않아도 된다. 봉사, 교육, 멘토링, 지역 활동처럼 자신을 필요로 하는 구조에 속해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외로움을 막는 첫 번째 방어선이자 자존감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기반이 된다. 또한 재정적으로는 지출 중심이 아닌 유지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소비와 만족의 균형을 조정하는 것이다. 매달 일정한 지출과 일정한 수입의 흐름이 만들어질 때 심리적 안정이 따라온다. 이를 위해 소규모의 투자 수입이나 파트타임 활동, 임대 소득 등 현실적인 보조 수단을 마련해 두는 게 좋다. 중요한 건 돈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라 삶이 계속 흘러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심리적으로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통해 존재감을 느끼는지를 다시 정의해야 한다. 회사에서의 직함, 연봉, 역할이 사라지면 대부분의 사람은 혼란에 빠진다. 하지만 그것은 사라진 게 아니라 다시 써야 할 기회다. 이제는 누군가의 상사가 아닌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지는 자기 경영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방향을 바꾸는 순간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된다. 김 과장은 지금 말한다. 나는 돈으로 인생을 계산했지만 이제는 하루의 의미로 계산합니다. 이 말은 은퇴를 준비하는 모든 세대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결국 우리는 모두 퇴직이 아니라 전환을 맞이하는 존재다. 문제는 언제 떠나는가가 아니라 떠난 뒤 무엇을 향해 걷는가다. 조기 은퇴를 꿈꾸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의 계획은 수입에 대한 설계인가 아니면 삶에 대한 설계인가? 돈은 언젠가 줄지만 의미는 쌓인다. 진짜 은퇴는 일을 멈추는 순간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잃는 순간이다. 그러니 아직 일하고 있는 지금 당신의 다음 장을 그리기 시작하라. 그것이야말로 조기 은퇴의 가장 현명한 준비다.